예, 학문 산책 217번째. 박용숙 선생님은 동서양 사상을 융합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그 3한의 부분을 제가 다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용숙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박용숙 선생님이 우리 이 한국의 문예사에 있어서 문명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하시고 환구 문명사에 징검다리를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확인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박용숙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에 제가 올라탔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공부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일명 소도이고 부도이다 이거죠. 부도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샤먼 제국은 샤먼 제국은 박용숙 선생님이 샤먼 제국과 더불어서 그 샤먼 문명을 집필하셨고요. 그러면은 이 샤먼의 사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읽고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대학자이신 토정 이지암 선생이 계시잖아요. 토정비기를 쓰신 분이시죠. 명문가의 집안이신데요. 이 토정 이지암 선생께서 그 풍수지리학은 샤먼의 3대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설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이제 풍수지리설에 나오는 토정 비결의 대인론이라는 게 있어요. 토정 이지암 선생님이 그 대인론을 보면 부지 인능령이라, 부쟁이 능가하고 불탐이 능부하며 부작이 능구하고 연이 대인야라, 이런 그 기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토정 이지암 선생님께서는 우리 샤먼 제국의 후예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이 대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지 이 능력이라, 이거는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능히 현명할 수가 있고요. 예. 부쟁 있는 강이라, 다투지 않는 자가 강한 자다 이거죠. 다투지 않음으로써 능히 강하고, 불탐이 능부라, 욕심내지 않아도 능히 부유하다는 것이죠. 욕심내지 않아도 능히 부유하다. 또 네 번째 부작이 능구,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높은 벼슬이 없어도 능히 귀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바로 연이 대인야라, 그러함으로써 바로 이것이 대인이라,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박용숙 선생님의 이 그 책은 제가 이 한국 미술사 이야기와 한국 현대 미술사 이야기를 제가 두 권을 가지고 있고요. 두 권은 며칠 전에 제가 처에게 선물을 했고요. 요거는 지금 김채연인 큰딸에게 지금 현재 선물하기 위해서 제가 책커플까지 입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 딸에게는 김채민인데, 김채민에도 선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책 2권을 또 주문해 놨습니다. 이런 책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면 능히 이런 책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왜곡된 역사, 식민사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한국 이 문명사에 학문이 떨어져 있는 그 굴레를 벗어 던지고 이 박용수 선생님 같은 대학자이면서 위대한 이런 글을 남기셨던 분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가 한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샤먼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박용수 선생님께서 쓰신 마지막 내용인데요. 4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 사이에 숲의 왕이라는 것은 샤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시대의 미술을 말하는데 되도록이면 유물의 원적지나 연대를 따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한이라는 진한, 변한, 마한이라는 이 3을 주제로 이 글을 썼다는 것이죠. 샤먼 제국에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숲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서술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줄거리이다는 것이죠. 줄거리과 맥락이죠. 우리가 학문은 맥락과 줄거리를 이어가는 것이지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되풀이 말하지만 숲의 나라 이야기, 이거를 샤먼 제국의 이야기 이런 뜻이죠. 샤먼 제국의 역사는 사만의 역사이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학자들, 이 학자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식민사관에 찌들었던 쓰레기 같은 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쓰레기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이 이러한 박용수 선생님께서 1935년생이에요. 1935년생이고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면 이분들이 거의 그 1세대, 2세대에 걸쳐 있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도 이런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사관에 있는 강단사학이라든지 제야사학에서도 이 학문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쓰레기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은 어떻게 설정했느냐면 삼한의 역사는 국가 성립의 전 단계인 원시 부족의 전략 사이였으므로 중국 쪽 기록이라니 지금 현재 중국은 이렇게 중국이란 말 중화인민공화국이라 말하지만 그지는 중국이 아니죠. 그저 경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경사. 그래서 중국 쪽 기록에 반영된 샤먼 제국, 숲의 나라, 동이가 많은 소왕국을 거느린 제국이라는 기록과는 상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국 기록에 반영된 이 한이라고 기록된 삼한은 모두 50여 나라를 지배했으며 이들 중에서 큰 나라는 호구수가 10여만이나 되는 나라가 있고요. 또 1만여 호의 규모가 있고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5천여 호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호에 5명 정도의 그 식구가 있다고 보면은 대략 어림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50여 개국이나 되는 이들 큰 나라가 모두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이 한국 미술사 이야기 또 샤먼 제국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 우리의 시각은 중국 대륙은 물론 이 박용수 선생님의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박용수 선생님의 시각을 중국 대륙은 물론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소아시아까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바로 뭐냐면 박용수 선생님의 훌륭한 학자이면서 대학자의 풍모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저희 그 멍석을 깔아놓고 제가 이 조그만 이 공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것이 일명 생활인으로서의 소도가 되는 것입니다. 소도.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소도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면서 꾸준히 독서지 성인으로서 공부를 해서 궁극에는 뭐냐면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고, 수부학령 유호도 고정명 오복을 뭐냐면 실현시켜 나가는 행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박용수 선생님의 사면제국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토정 이잠 선생님의 대인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었던 내용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사만 중에서 진하는 소를 상징하고요. 마하는 고구려죠. 말을 상징하고, 변하는 돼지를 우리가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손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천문학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 진안의 풍습에 매우 밀접하다 이거죠. 그래서 진안은 신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하는 말이고요. 이는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죠. 군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돼지머리를 지금 현재도 올려놓고 우리가 산에 빌기도 하고, 농사를 풍물놀이를 할 때도 우리가 돼지머리를 올리는, 이것은 뭐냐면 다산과 풍요를 뭐냐면 우리가 기원하는 것이죠. 다산과 기원을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인산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인산매라는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요. 해인산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닷물이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해인산매라고 이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가 아니라 바로 지혜의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바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가 발리섬에 있는 사원을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탐팍 사원이라 그랬는데,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있는 이 탐팍 사원이 바로 지혜를 열어가는 우리의 사원을 우리가 바다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삼한이, 진한, 마한, 변한이 어떻게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상승하고 교류하면서 상기능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 상기능 체계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것이 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지만 무교에서 유불선도가 나왔다. 제가 표현을 했죠. 무교에서 즉 샤먼의 제국에서 유불선도가 나왔다. 자, 그래서 유교, 불교, 선교, 도교 세력이 이제 분리되어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래 당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당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분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고자 해서 우리가 당나라와 신라가 손잡고 우리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한다는 것은,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는 의미는 바로 이 사만의 체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원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고려 백제 신라 당나라가 지금 우리가 배우듯이 당나라가 신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백제를 치고 백제의 또 고구려를 치고 이렇게 보면은 이건 학문을 하는 자세가 아니고 공부를 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서 하나의 체제를 다시 우리가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원 제국 숲의 나라에서 왕에서 가장 그 중요시 여겼던 것이 소머리인데 그것도 우두산이라 그러죠. 우두산. 특히 수소의 뿔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과 한쪽 뿔은 태양이고 한쪽 뿔은 달을 의미하는데 그 중간에 매개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금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앞에 제가 보여지고 있는 이 비너스상이 있는데 이 비너스상이 바로 금성을 대표하고요. 금성은 바로 천문학과 관계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 비너스상을 불상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바로 이게 소도의 모습인데 우리 생활 소도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의학, 그 다음에 천문학, 경전, 철학, 사상, 기타 이런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공부하는 우리가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는 저 서양에서는 제우스였고 말은 군신으로서 페카수스라 그러죠. 그다음에 마르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박영서 선생님을 학문을 사상을 융합했다고 말을 하느냐면 바로 이런 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륵 사상이로 말하는 이런 것들도 불교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바로 샤먼 제국 시대 때 숲의 왕 시대 때 나온 사상으로서 미륵 상생경이란 말이 있는데 이 뜻이 박 깔고 씨 뿌리는 행위를 미륵이 세상에 태어나 인류의 미래를 구제하는 일이며 인도의 마흔제나 농가에서도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륵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박 깔고 씨 뿌리는 행위를 미륵이 세상에 태어나 인류의 미래를 구제하는 일이며 인도의 마흔제나 농가에서도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극락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수카바테, 산스크리트 수카바테라 그러는데 극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꾸고 있는 남수밭이나 그 다음에 밭대기나 논대기에 풀 한 포기 없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것이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극락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교로 건너가서 소학에 세소응대라는 말이 있는데 소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세소응대인데 씻고 닦고 설고 해서 손님이 오게 되면 벗은발로 맞이하는 마음 자세와 그런 그 예법을 우리가 세소응대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극락과 관계되는 것이고 바로 이 극락이라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나온 용어들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성종교인 지금 현재 유대교 이슬람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가톨릭 이런 종교는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차촉시대 BC 9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철기와 더불어서 전제 왕궁국가가 시작되면서
소수의 폭력과 다수를 억압하는 사이에 자비와 사랑과 인을 뭐냐면 들고 놓은 인문학적인 사상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20세기 초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면은 전제 왕권 국가에 아까 같이 삼만 체제에 협력하고 협동하고 상생하고 보완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독립적인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에 전제 왕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면서 조선 총독부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의 정부까지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앞세워서 지금 현재의 전제 왕권과 같은 그런 자본가들이 소위 말하는 돈을 가진 놈들이 우리 서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빨대를 뽑아가지고 햇볕개처럼 빨아먹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서 이것을 우리가 생활민주주의로서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삼원 사상을 제가 한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견우와 직녀 사상 이것은 바로 이 수소와 관계에 있는 것은 소와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북위 30도와 40도에 걸쳐 있기 전에 우리가 남방에 있는 적도 지역에 빙하기 시대 때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는데요. 그때 소떼를 몰고 우리가 이동을 시작해서 소가 우리가 신성시 되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우스가 소를 대신하게 되는 이유가 북방에 올라와서 천축강령에서도 그렇게 받드는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환구문명학술원에서 연구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다대륙 순다환인을 남방문화권을 이해해야 북방문화권의 천축강력 천축환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삼원 제국의 삼원 제국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다대륙 순다환인의 적도 지방에서 소를 타고 북방에 이르게 되었고, 시베리아 남부에 지추는 늘린 우리가 3배의 원산지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남단인데요. 여기에 지추는 늘려 있는 이 삼배를 입으면서 우리가 옷을 두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이때 나타난 성이 바로 직녀성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북방별의 핵심 사상이 이제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이라든지 북극서 사상, 북두칠성 사상이 바로 천축대륙, 천축강력, 천축환인들이 천문학과 연금술을 바탕으로 해서 풍수지리에 부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숭배한 대상이 바로 숫소고요, 숫소. 자, 그 다음에 금성, 아까 태양과 달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금성. 추분과 추분이 두 분 만나게 되는 시절을 우리가 금성의 공정과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견우직녀가 여기서 나오고, 이 아도니스적인 풍속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여의 연고라든지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쟤네 와서 내 지금 동영상 뜨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줘.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끝날 것 같아. 하여튼 쟤네 수고했어. 채민이 여기 있어? 뒤에 있어? 얼굴 한번 보여줘. 아니. 자, 그래서 이 아도니스적인 풍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축제 때 남녀들이 음주 가물을 포함해서 바로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타기, 사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아도니스지 풍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무와 실험, 격투기, 사냥술, 연금술, 점성술이 이때 우리가 행해지었고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소머리를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쓰는 거는 제사 지낼 때 소머리를 올리는 거, 돼지머리를 올리는 것이 아까 진안과 변환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문 관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낭도의 정령의 이 나무, 여기 상당히 이 삼원 제국에서는 조두와 관계되는 일인데, 제가 살고 있는 태어난 경상남도 창녕에 그 비아가야라 그러는데, 하여튼 창녕에 그 가야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도 석빙고가 있었는데, 그 석빙고가 우리가 곡식을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축제 때 쓰기 위한 아까 아도니스 저기 그 풍속의 바탕을 두고서 매우 뭐냐면 훌륭한 유전자를 자한패라 그러는데 조개 껍질 안에 넣어서 그것을 차온 것에 보관해 가지고 선녀에게 이식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낭도의 정령나무라 그러는데 아마 삼원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봉황을 모시고요. 자, 그래서 이 삼원의 이데올로기는 삼원 제국, 삼원 문명, 삼원 사상, 삼원 제도 이렇게 앞으로 나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삼원의 이데올로기라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9번째 올림피아드의 그 인종을 초월했다. 그런 이기홍이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을 초월해서 다민족 다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올림피아드에서 올림포스 산에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말 올리모스다. 올림포스가 올리모스, 올려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올리모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산스크리트의 문명기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80~90%가 뭐냐면 산스크리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조의 선인 화랑도 이거를 우리가 건달바라 그러는데, 박영 선생님 건달바라 그러는데, 건달이 바로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조의 선인과 화랑도와 같은 이런 그 낭도들을 우리가 건달바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불의 신을 모시고 율법의 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불로장생을 위해서 연금술을 공부를 많이 했고요. 15번째 태양신에서 그 미력 아까 그 상생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6번째 음악예술 수태고지, 그 다음에 17번째 새나라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삼원 제국의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기 어렵다. 한국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뭐냐면은 오늘 급조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